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지진에 이어서 태풍 산산으로 일본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고? 일본에서는 현재 계속적인 재해로 인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태풍 산산이 일본 큐슈 지방에 상륙한 이후 일본 본토를 그대로 지나가므로 이번 산산의 경우 정말 피해가 최대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강도 또한 매우 강이라는 메가톤급의 위력으로 일본 재난본부에서는 경보에 이은 특별경보까지 발효된 상황입니다. 이미 화산활동으로 불안감을 느끼던 일본 국민들에게 연이어 태풍의 피해 또한 클 것으로 예측하므로 왜 하필 우리나라만 이런 재난들을 겪어야 하는 건지 총리가 잘못해서가 아닌지라고 누구에게라도 책임을 묻고 싶은 현실입니다. 재앙이 거의 확정된 상황에 일본 현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멜리아 다나카예요. 저는 일본 최고 기상학자입니다. 지금 저는 레이더 화면을 바라보며 제 생애 가장 무서운 폭풍을 지켜보고 있어요. 태풍 산산이 점점 커지는 모습을 보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어요. 이 태풍은 괴물 같아요. 바람은 시속 216km 이상으로 불고 있어요. 그건 총알보다도 빠른 속도예요. 산산은 수십 년 만에 일본을 강타하는 가장 강력한 태풍입니다. 그리고 강하기만 한 게 아니라 속도도 빨라요. 그 말은 며칠 동안 머물면서 온갖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뜻이죠. 저는 동료인 켄지에게 말했어요. 이런 건 본 적 없어. 너는? 켄지는 고개를 저으며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전혀. 정말 심각하겠지? 저는 목에 걸린 덩어리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심각할 거야. 우리는 둘 다 다가오는 일을 알고 있어요. 홍수 산사태, 파괴된 집들 산사는 사람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겁니다. 제 어깨에 책임의 무게가 느껴져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제 일이지만 이번 폭풍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어요. 정부는 이미 특별 경고를 발령했어요. 그런 일이 자주 있는 건 아니에요.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집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가라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뉴스를 보니 온통 혼란 상태예요. 사람들은 식료품과 물을 사기 위해 가게로 달려가고 있어요. 가족들이 탈출하려고 하면서 거리에는 차들이 가득해요. 혼란 속에서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상황이 얼마나 빨리 무너질 수 있는지 보니 무섭네요.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충분히 준비했을까요? 제 머릿속에는 지난달 서울에서 참석한 회의가 떠올라요. 한국은 재난에 대처하는 놀라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들은 매우 효율적인 대피 훈련을 하고 상황이 어려워질 때 서로를 지원할 수 있는 훌륭한 커뮤니티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들의 훈련 영상 중 하나를 본 기억이 나요. 모두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정말 매끄럽고 조직적이었죠. 우리도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여행에서 기억에 남는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과거 전쟁에 참전한 노병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한국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재난 준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공동체가 가장 취약한 구성원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웃 나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쩌면 이 끔찍한 폭풍이 긍정적인 무언가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아마도 일본과 한국이 더 가까워지고 큰 도전에 직면할 때 더 잘 협력할 수 있게 도와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상상할 시간이 없어요. 산산이 거의 다가왔고 우리는 할 일이 있어요. 저는 다시 레이더 화면으로 돌아와 소용돌이치는 구름 덩어리가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사무실 창문에 첫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유리창에 자갈이 던져지는 소리 같아요. 드디어 왔군.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비상 서비스팀에서 온 메시지예요. 앞으로 12시간 동안에
최신 풍속이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무실에서 레이더로 다가오는 태풍을 보며 불과 몇 달 전 서울에서 참석했던 컨퍼런스를 떠올렸어요. 지금은 폭풍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때가 마치 아주 오래전 일처럼 느껴졌지만 그 기억들이 밀려왔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일들이 생각나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느꼈던 흥분과 긴장감이 섞인 감정들. 한국에 처음 와보는 거라서 뭘 기대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는지 정말 감동받았어요. 컨퍼런스 자체도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한국의 재난 대비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들으면서 부러움마저 느껴졌어요. 그들은 정말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전 주민들이 빠르고 침착하게 대피하는 훈련 영상을 보았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메모를 했어요. 하지만 저를 감명받게 한 건 공식적인 시스템만이 아니었어요. 점심시간에 한국의 기상학자 지수라는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우리는 둘 다 폭풍 추적을 좋아해서 가까스로 아찔했던 순간들이나 놀라운 광경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금방 친해졌어요. 우리 사회는 위기 상황에서 서로 얼마나 잘 협력하는지 보셔야 해요. 지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부의 계획만이 아니라 이웃끼리 서로 돕는 것도 중요하죠. 그녀는 고향에서 젊은 사람들이 극한 날씨에 노인분들을 챙기는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들은 물자를 나르고 준비를 돕고 아무도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신경 쓴다고 했죠. 정말 대단해요. 저는 저희 지역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는 사실에 조금 부끄러웠어요. 그런 프로그램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지수는 그것이 한국 사회의 넓은 사회적 책임감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녀는 서울의 한 회사가 매일 전쟁 참전 노인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냥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정신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지역에서 가끔 느껴지는 개인주의적인 태도와 얼마나 다른지 생각했어요.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끊임없이 배울 점이 많은 혁신적인 접근들에 놀라곤 했어요.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실시간 재난 업데이트에 대한 발표는 정말 대단했어요. 또 다른 세션에서는 전통적인 지식을 현대의 경고 시스템에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었어요. 하지만 모든 시간이 진지한 것은 아니었어요. 저녁이 되면 한국의 주최자들이 우리를 현지 문화체험에 데려갔어요. 노래방에서 노래도 부르고 저는 엉망이었지만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먹고 전통 찻집에도 가봤어요. 어느 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 할머니가 무거운 가방을 힘겹게 들고 있는 것을 봤어요.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지수와 또 다른 한국인 동료가 달려가서 도와드리더라고요. 작은 일이었지만 그 모습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아름다운 봄날이었고 벚꽃이 만개해 있었죠. 가족들이 소풍을 즐기고 나이 든 남자들이 체스를 두고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갑자기 깊은 연대감이 느껴졌어요. 우리의 언어나 문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고 싶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어하고 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하며 함께 도전들을 극복하고 싶어하죠.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무실 창문에 빗줄기가 첫 발을 들이밀며 때려붙는 것을 보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태풍 산산이 마침내 상륙했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바람은 마치 성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건물을 뿌리째 흔들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심호흡을 해서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어요.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큐슈 전역에서 보고가 쏟아졌어요. 해안 지역은 거대한 폭풍 해일에 심하게 얻어맞고 있었어요. 저는 거대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고 거리와 집을 침수시키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지만
이건 너무나도 현실적이어서 무서웠어요. 사무실에서 TV를 켜고 뉴스 채널을 돌려가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화면에 비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마이너스 자동차가 물에 잠긴 거리에서 떠다니고 집의 지붕이 뜯겨나가며 나무들이 강풍에 부러지는 모습들이었어요. 아멜리아, 큰일 났어. 제 동료인 켄지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걱정으로 창백했어요. 시크고 강이 곧 범람할 것 같아. 인근 마을에 빨리 경고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곧바로 지역 비상서비스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는 기상청의 아멜리아 타나카입니다. 시크고 강이 수위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홍수 지역의 모든 주민을 즉시 대피시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경고가 제 시간에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조용히 기도했어요. 온 마을이 휩쓸려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보고는 계속 들어왔어요. 각 보고는 이전 것보다 더 심각해 보였어요. 산악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마을 전체를 위협하고 있었고 해안가 마을은 물에 잠겼어요. 바람은 너무 강해서 자동차를 들어 올려 장난감처럼 던져버릴 정도였어요. 저는 24시간 넘게 잠을 자지 못했지만 지금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에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 있었거든요. 또 한 잔의 커피를 들이켜며 손의 떨림을 무시한 채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상 모델을 업데이트했어요. 아멜리아, 이걸 봐야 해. 켄지의 목소리는 그의 컴퓨터에서 생중계 뉴스 화면을 가리키며 어두웠어요. 제 심장은 영상을 보며 내려앉았어요. 거대한 산사태가 막 구마모토 현의 한 대피소를 휩쓸어버렸어요. 건물 전체가 사라졌고 진흙과 잔의 더미 아래에 묻혀버렸어요. 거기 몇 명이나 있었지? 저는 대답을 듣기 두려워하며 물었어요. 초기 보고에 따르면 최소 200명 이상이요. 켄지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는 마치 누군가에게 배를 맞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200명의 사람들, 마이너스 남자, 여자, 아이들, 마이너스 모두 산채로 묻혔다는 거예요. 악몽이 현실이 된 거죠. 지금 당장 구조팀을 그곳으로 보내야 해요. 저는 이미 전화를 집어들며 말했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면서도 갇혀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너무 늦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 몇 시간은 다급한 전화와 긴급회의, 그리고 끊임없는 업데이트로 혼란스러웠어요. 태풍은 약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사망자 수는 시간마다 증가하고 있었어요. 밤이 되자 저는 창밖으로 폭풍에 휩쓸린 도시를 바라봤어요. 도쿄의 대부분 지역은 정전으로 어둠에 잠겼고 평소 활기찬 대도시는 기묘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멀리서 불길이 보였어요. 마이너스 아마도 가스 누출이나 전선이 끊어져서 생긴 불일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이렇게까지 분노하게 할 만한 일을 했을까?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쿠마모토 현의 재난 현장으로 달려가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태풍의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어서 앞 유리창 너머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가까워질수록 여기저기 나무들이 쓰러지고 전깃줄이 끊어져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치 전쟁터를 운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도착했을 때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산사태가 대피소를 완전히 휩쓸어 버렸더라고요. 건물이 있었던 곳에는 이제 진흙과 부서진 나무 조각들이 가득한 바다처럼 변해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사람들의 구조 요청하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여기 좀 더 사람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저는 그 목소리를 향해 달려갔어요. 구조대원들이 무거운 들보를 들어 올리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저도 그걸 잡고 있는 힘껏 당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일하는 동안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몇몇 구조대원들이 처음엔 알아듣지 못한 언어로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마이너스 그건 한국어였어요. 한국에서 온 팀이 우리를 돕기 위해 온 거였어요. 그때 한국 구조대원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왔어요. 저는 민준입니다. 그는 서툰 일본어로 말했어요. 우리는 생존자를 찾기 위한 특수 장비를 가져왔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일본과 항상 사이가 좋지 않았던 나라에서 온 사람이
우리를 돕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니요. 이 재난 앞에서 우리의 차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았어요. 그 후 3일 동안 우리는 쉬지 않고 일했어요. 거의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매 순간이 중요했어요. 마이너스 사람들이 갇힌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존 가능성은 줄어들 테니까요. 작업은 정말 고됐어요. 우리는 맨손으로 진흙을 파헤치고 사람 사슬을 만들어 잔해를 담은 양동이를 전달했으며 생존자를 찾기 위해 작은 공간을 기어 다녔어요. 냄새는 끔찍했어요. 마이너스 젖은 흙, 썩어가는 나무, 그리고 차마 생각하고 쉽지 않은 더 끔찍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희망의 순간들도 있었어요. 30시간 만에 한 노인을 발견했을 때 그 환호성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는 탈수 상태였고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괜찮았어요. 우리가 그를 들어 올릴 때 일본과 한국의 구조대원들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둘째 날, 우리는 절망의 순간을 맞이했어요. 몇 시간째 생존자를 찾지 못했고 모두 지쳐 있었어요. 저는 잔해 위에 주저앉아 절망감을 느꼈어요. 그때 민준이 다가와 물병을 건네주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변화를 만들고 있어요. 그의 말이 저에게 힘을 줬어요. 우리는 다시 에너지를 되찾고 일에 몰두했어요. 그리고 셋째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한 구역을 정리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모두 조용히 하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 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마이너스 잔해 밑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여기요. 제가 외쳤어요.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미친 듯이 파기 시작했어요. 영원처럼 느껴진 후 우리는 잔해 속 작은 공간에 도달했어요. 그 안에는 젊은 엄마가 아기 아들을 안고 있었어요. 그들은 50시간 넘게 갇혀 있었어요. 우리가 그들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릴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기는 너무 작고 연약했지만 이 악몽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엄마는 너무 지쳐서 말할 힘도 없이 우리를 감사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우리가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상관없었어요. 우리는 그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저는 민준을 끌어안고 감정에 북받쳤어요. 날이 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했지만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발견했어요. 각각의 죽음은 우리에게 큰 타격을 줬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갔어요. 구해낸 생명 하나하나가 우리의 모든 노력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한국팀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들은 우리가 본 적 없는 기술과 장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민준과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일을 하면서도 서로 배워나갔어요. 구조 작업이 끝날 쯤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마모토 거리를 걷고 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폭풍이 남긴 흔적이 어디에나 있었죠. 건물은 부서지고 나무는 뿌리째 뽑혔으며 잔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파괴 속에서도 아름다운 장면을 보았어요. 마이너스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재건하는 모습이었죠. 일본인과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잔해를 치우고 가족들이 남은 것을 되찾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언어의 장벽은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들은 몸짓과 미소 그리고 보편적인 친절의 언어로 소통했어요. 저는 한 노부부가 집터에서 남은 물건을 정리하는 걸 도왔어요.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그들은 이곳에서 50년 동안 살면서 아이들과 손주들을 키웠다고 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시 지를 겁니다. 그 노신사가 말했어요. 결연한 눈빛을 띠고서. 이곳이 우리 집이에요. 그의 말은 제가 그날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도 잊히지 않았어요. 어디를 봐도 같은 회복의 정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죠. 그 모습은 겸허하게 만들었고 감동적이었어요. 임시 구호센터에서 저는 한국의 구조대원 중 한 명인 재훈 씨를 만났어요. 우리는 산사태 직후의 긴박한 시간 동안 함께 일한 적이 있었죠.
이제 우리는 간단한 밥과 국을 나누며 우리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당신의 팀이 얼마나 빨리 도착했는지 정말 놀랐어요. 제가 말했어요. 당신들의 장비와 전문성이 많은 생명을 구했어요. 재훈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도울 수 있어서 기뻤어요. 결국 우리는 이웃이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 돕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의 말은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자주 우리 두 나라 간의 긴장이 이 단순한 진실을 가렸을까요? 우리는 이웃이고 공통점이 많은데 말이죠.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재훈 씨와 그의 팀과 함께 긴밀하게 일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재난 대비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응급 대응 전략을 비교하고 우리의 시스템을 개선할 방법을 함께 고민했어요. 저는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들의 효율적인 대피 훈련, 지역 사회 지원 네트워크, 그리고 발전된 조기 경보 시스템은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진정한 도움 의지와 깊은 사회적 책임감이었어요. 어느 날 우리가 임시주택을 설치하고 있을 때 재훈 씨가 한국에서 전쟁 참전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그분들의 희생을 기리고 우리가 그들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방식이에요. 그가 설명했어요. 그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감동을 줬어요. 저는 일본에서도 재난 구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매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비슷한 프로그램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몇 주가 몇 달로 변하면서 저는 풍경이 서서히 변하는 것을 보았어요. 잔해숲에서 새로운 건물이 올라오고 공원과 놀이터가 복구되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공기를 가득 채웠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에게서 느낄 수 있었어요. 재난은 우리 안에 최선을 이끌어냈어요. 이전에는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던 이웃들이 이제는 가까운 친구가 되었고, 분열되었던 공동체는 이제 단단히 뭉치게 되었어요. 어느 저녁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려고 할 때 한 노부인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제 손에 작은 꾸러미를 쥐어주며 말했어요.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서요. 그 안에는 아름답게 손뜨개질한 목도리가 들어 있었어요. 그 여인은 폭풍으로 뜨개질 용품을 잃었지만 그녀의 새로운 한국 친구가 실을 나눠줬다고 설명했어요. 이제 우리는 매일 저녁 함께 뜨개질을 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것이 우리를 치유해줘요. 그 목도리는 우리가 겪었던 모든 것과 배웠던 모든 것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어요. 그것은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인간의 친절과 연결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줬죠. 도쿄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곳과 가족 같은 사람들이 된 이들을 떠나는 것이 슬펐지만 배운 것을 공유하고 우리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일할 생각에 설렜어요. 앞으로의 길이 길고도 험난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혼자서 그 길을 걷지 않을 것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곁에서 함께할 준비가 된 친구와 이웃이 있었고 그들은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상기시켜줬어요. 태풍은 참혹했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태풍 산산이 지나간 지 6달이 지난 후 저는 도쿄의 가득 찬 강당 앞에 긴장된 채로 서 있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온 기상학자들이 일본의 경험에 대해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조정하면서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작했습니다. 태풍 산산에서 배운 것만으로도 책 한 권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더 강해집니다. 첫 슬라이드를 클릭하자 쿠마모토의 참혹한 피해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지금도 그 사진을 보면 제 속이 움켜쥐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풍이 닥쳤을 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 구조대가 도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앞줄에 앉은 한국 기상학자들의 얼굴에 알아보겠다는 미소가 보였습니다.
우리의 한국 친구들은 장비만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들의 고급 기술이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저는 맨손으로 진흙을 파헤친 이야기, 젊은 엄마와 아기를 기적적으로 구조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청중들 중 많은 이들이 재난과 생존에 관한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만든 것은 전문가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계속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방식으로 나섰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자원봉사자들이 나란히 일하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피난민들을 위해 오니기리 주먹밥을 만드는 80세의 다나카 할머니의 모습이 있었고, 그 옆에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포장하는 한국인 유학생 민준이 있었습니다. 언어 장벽은 사라졌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몸짓, 미소, 그리고 친절이라는 보편적인 언어를 통해 소통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좀 더 기술적이었습니다. 저는 산산을 그렇게 파괴적으로 만든 기상 패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조기 경보 시스템을 어떻게 업데이트했는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변화는 레이더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재난 대비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에 있습니다. 작은 해안 마을에서 열린 지역 사회회의를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클릭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현지 주민들에게 대피 절차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준비의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정부 계획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해결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도 포함하는 정기적인 재난 훈련이 이제 있습니다. 다국어 지원 비상 앱을 만들었습니다. 지역 사회센터에서는 재난 관련 어휘에 중점을 둔 무료 언어 수업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매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다음 큰 폭풍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작은 도전들을 위해서도요. 제가 이야기를 마칠 무렵 목에 걸린 덩어리가 느껴졌습니다. 산산이 몰아쳤던 그 끔찍한 날들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기 힘든 인간의 순간들도 떠올랐습니다. 태풍 산산은 일본의 최근 역사에서 가장 큰 재난이었습니다.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끌어냈습니다. 우리의 차이점은 우리가 공유하는 인류애에 비하면 작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클릭했습니다. 재건된 쿠마모토 위로 해가 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경에는 새로운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어와 한국어로 된 단순한 돌기둥이었습니다. 산산을 기리며 우리가 항상 함께 폭풍을 맞이하길. 앞으로 나아가면서 제가 결론을 지었습니다. 산산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우리 두 나라 사이의 다리를 계속 놓아갑시다. 서로에게서 계속 배워갑시다.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폭풍도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요. 박수 소리는 귀청이 터질 듯 했습니다. 제가 연단을 내려올 때 많은 이들의 눈에 눈물이 맺힌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필리핀의 한 기상학자는 그들이 우리의 새로운 경보 시스템 중 일부를 어떻게 채택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대만의 한 도시 계획가는 우리의 지역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나중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짐을 챙기고 있을 때 한 노년의 한국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일본어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손자입니다. 그가 휴대전화의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는 쿠마모토에서 구조 작업을 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젊은이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엄마와 아기를 구한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노인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가 도울 기회를 주셔서, 우리 두 나라를 더 가깝게 만들어 주셔서,
저는 눈물을 참으며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이룬 것의 진정한 힘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상 패턴이나 대피 계획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고 그들의 강점을 나누고 함께 도전에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컨퍼런스 센터를 떠나면서 하늘은 맑고 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같은 별들이 한국, 아시아 전역 위에서도 빛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살고 같은 폭풍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함께 그 폭풍을 맞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산의 교훈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 교훈은 우리가 미래의 재난을 준비하는데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공유된 인류애를 상기시킬 것입니다. 연대에서 찾는 강인함을, 가장 어두운 폭풍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을.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저는 새로운 목적의식을 느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습니다. 함께 우리는 어떤 폭풍도 우리의 협력과 연민의 정신을 흔들 수 없는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